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함수의 극한 5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 중에서 남아있는 주의사항을 통해서 극한 마무리 강의를 할게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극한에서 사칙연산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로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g의 극한값이 베타로 존재할 때, 즉 존재할 때입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 즉 수렴할 때, 그때에 한해서 f에다가 상수배 k를 하면 k가 바깥쪽으로 빠져서 k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할 때 덧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해서 얘 알파 수렴, 베타 수렴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할 때 그때에 한해서 뺄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번은 수렴하고 수렴할 때 둘의 곱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수렴하고 수렴할 때 나눗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단 나눗셈의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의 극한값 베타가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결론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가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도 수렴할 때 극한 존재, 극한 존재, 그러할 때에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수렴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다면 사칙 연산을 함부로 해선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항식에서의 사칙 연산을 함부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꼭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사칙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1번 예를 볼게요. x가 1로 가고 이렇게 될 때요. 얘 1 넣어보면 수렴하죠. 얘 1 넣어보면 수렴하죠. 그러기 때문에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얘의 극한값 1이고 얘의 극한값 1 넣으면 2니까 둘의 덧셈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됐을 때요. 얘 1, 1, 5로 수렴하죠.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얘 1 넣어보면 3으로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의 나눗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눗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덧셈으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1을 넣으면 1, 2, 1, 4 이렇게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주의사항,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칙 연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항식처럼 함부로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없다. 언제만 할 수 있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자, 이번엔 식의 형태와 극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극한의 본질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극한에서는 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항식 또는 분수식에서는 자, 1번 식을 봅시다. x와 x 플러스 1이라는 식과 2번 식 2x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전혀 다른 식이에요. 이 식과 이 식은 다른 식입니다. 그런데 극한에서는 식 자체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식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형태가. 무슨 말이냐? 만일에
얘의 극한값이 5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입니다. 사실 얘의 극한값은 5는 사실 아닙니다. 그냥 5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형태를 보면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얘도 0으로 가고 있고 얘도 0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자, 그때 이런 애를 봐볼게요. 이런 애를 봐보면 x가 0으로 갈 때 2x도 0으로 가고 있고 2x도 0으로 가죠.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은 전혀 다른 식이지만 형태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0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모로 왔고요. 0으로 가고 있는 게 분모로 왔고요. 0으로 가고 있는 게 분자에 들어있고요. 얘도 0으로 가는 게 분자에 들어있죠. 그 다음 얘와 얘가 같은 애죠. 얘와 얘가 같은 애죠. 그 다음 1씩 더했죠. 따라서 극한의 관점에서는 얘와 얘가 식의 형태가 동일해요. 식의 형태가. 그리고 얘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도 동일해요.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그래서 극한의 관점에서 둘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한에서는 식의 형태와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핵심 정보예요. 만일 얘의 극한값이 3이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0으로 가고 있는 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0으로 가고 있는 게 얘와 얘가 일치해요. 그러면 얘도 이 식과 이 식은 다른 식일 수 있지만 형태는 유사하죠. 얘와 얘가 같고요. 얘와 얘가 서로 동일을 하죠. 그리고 x가 0으로 갈 때 2x도 0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0으로 가는 녀석, 0으로 가는 녀석 둘의 식이 동일을 하고요. 0으로 가는 녀석, 0으로 가는 녀석 동일을 하죠. 그래서 얘가 3이라면 얘는 바로 3이란 얘기입니다. 극한의 관점에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식의 형태와 극한에서 식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극한에선 식의 형태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0으로 가는 녀석, 0으로 가는 녀석 분모 분자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 값이 1이라면 0으로 가는 녀석, 0으로 가는 녀석 x와 2x는 다르지만 얘도 0으로 가고 있고 얘와 얘가 같거든요. 그러면 이 둘은 극한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이라면 얘도 얼마다? 1이다 이겁니다. 극한은 이 형태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 나중에 배울 미분, 적분 모든 것이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극한의 본질적인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배운 내용을 대표 문제를 통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좀 더 기운 내보고 가봅시다. 13학년 6월 평가원 나형 9번 문제인데요. 함수 fx에 대해서 이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x가 2로 갈 때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요렇게 돼 있고요. f에 x-2가 4다 요렇게 돼 있죠. 자, 요 녀석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x가 2로 갈 때요. x-2는 얘는 어디로 가고 있죠? 제로로 가는 녀석이죠. 그리고 그 녀석이 여기에 똑같이 들어있죠. 제로로 가는 녀석이. 그래서 제로로 가는 녀석, 제로로 가는 녀석 둘이 서로 같아요. 그렇다면 얘의 의미는 무엇이냐? 얘를 구할 건데요. 얘를 구할 건데요. 제로로 갈 때 제로로 가는 녀석, 제로로 가는 녀석 이 둘이 서로 같은 애죠. 따라서 0으로 가는 녀석이 똑같이 있으면 돼요. 얘는. 그러면 얘의 의미와 동일한 거죠. x는 2로 갈 때 얘는 0으로 가고 걔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얘와 얘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의 값은 2니까요. 얘 보내버리면 8이란 얘기죠. 그리고 얘는 얘와 같은 의미죠. 의미가. 그래서 얘 값 얼마다? 8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알겠죠? 자, 조금 더 확인 평가를 통해서 조금 더 적용을 해봅시다. 자, 확인 평가 볼게요. 다항함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이 식을 한 번 더 쓸게요. 얘의 형태를 잘 봐야 됩니다. 1로 갈 때 0으로 가는 녀석이죠. 그리고 얘는 지금 1로 가고 있고요. 둘은 하나 차이죠. 얘가 얘보다 1 커요. 그때 얘를 구하래요. 요거 인수분해 할게요. 자, 봅시다.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1은 얼마 차이? 하나 얘가 큰 거죠. 얘가 얘보다 하나 커요. 얘가 얘보다 하나 커요. 그 다음 분모 0으로 가고 있죠. x가 마이너스로 갈 때 얘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하나 차이 따라서 얘와 얘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의 값은 6입니다. 그 다음 마일을 여기 대입해요. 그러면 마일 얘죠. 따라서 3분의 6 얼마? 2가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식의 형태와 극한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살짝은 어려워요. 합성함수가 더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배운 지식을 정확히 적용해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하니까 화이팅 합시다. 자, 14학년 6월 평가원 B형 6번 문제였는데요. 극한 정보가 2개가 주어져 있네요. 우리는 이런 극한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첫 번째에는 이런 정보가 주어진 거죠. 0으로 갈 때 fx분의 x 얘가 1이다 이겁니다. 무한소 둘이 서로 같은 애인 거죠. 그죠? 두 번째는 (1) 넣어보면 무한소 얘와는 얼마 차이? 하나 차이. 얘가 1 커요. 극한에서는 식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리미트 요 분모는 인수분해를 해 놓읍시다. 얘는 2x x 그래서 요쪽이 플러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야 얘가 마2 1 마 1x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일단 써놓을게요. 이렇게 됐고요. f에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얘를 써먹어야 되겠죠. 이 1번을. 얘의 의미는 무한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고쳐놔요. 자, 얘의 의미가 같은 애가 와야 되니까요. 같은 애가 와야 되니까 이 녀석을 분모에 만들어내면 얘를 t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얘도 t인 거니까 t 동일한 애죠. 다만 얘와 얘가 뒤집혔으니까 역수관계에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얘와 역수의 관계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를 더 관찰해야 돼요. 0으로 가는 정보예요. 0으로 가는.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가 0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봅시다. 얘의 값을 봅시다. 얘가 2가 되니까
x가 1로 갈 때 얘가 무한소니까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도 무한소죠. 그래서 얘도 무한소란 얘기입니다. f가 무한소니까요. 이쪽으로 와봐요. 무한소인 거죠. 얘. 무한소인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고요. 무한소입니다. 그러면 얘는 얘와 똑같은 의미죠. 동일합니다. 의미가 동일해요. 다만 역수관계에 있을 뿐이지. 자, 그럼 이제 fx가 생겨난 거니까 이쪽에 fx를 써주고요. x-를 그대로 써주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얘는 여기하고 역수관계니까 그대로 1이고요. 얘는 얘죠. 얘의 역수관계죠. 그죠? 형태가. 따라서 2분의 1 써주고요. 이쪽은 1로 가고 있으니까 1 넣으면 얼마? 3분의 1이어서 6분의 1이 정답이겠죠. 정답입니다. 문제 하나 더 가봐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정말 최종 화이팅! 화이팅! 자, 14학년 6월 평가원 B형 6번 앞의 문제를 살짝 변형했어요. 극한 정보 2개가 주어졌는데요.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무한소 0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무한소, 그 무한소가 서로 똑같은 녀석이 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1로 갈 때 얘 무한소죠. 1로 가면 얘는 제로로 가겠죠. 근데 얘의 극한이 4니까요. 얘도 무한소죠. 그죠? 무한소분의 무한소가 돼야 극한이 존재하니까요. 대신 이 안에 x와 얘는 얼마 차이? 하나 차이 나서 얘가 얘보다 1 커요.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얘는 f의 fx인데요. 얘는 무한소니까요. 얘와 똑같은 애를 이렇게 분모에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둘이 무한소인 게 똑같이 오면 얘를 t라고 보면 얘가 t니까 tt 무한소 얘랑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얘는 없던 애니까 분자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x 3승 마이너스 1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죠. 자, 얘는 얘와 똑같은 형태니까 3이고요. 얘는 얘죠. 그죠? 4죠. 그 다음 얘는 1로 가니까 1 넣으면 3분의 1이죠. 얼마? 4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함수의 극한 지금까지 총 5번의 강의를 걸쳐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 안 까먹고 정확히 체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배운 것은 항상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리고 써먹을 줄 알아야 되고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까먹어야 될 건 뭐죠? 귤입니다. 귤. 수학은 까먹으면 안 돼요. 자, 화이팅 합시다. 계속 화이팅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연속으로 넘어갈게요. 화이팅!